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프린트 다 받으셨죠? 그래서 오늘도 보시게 되면은 그 부동산 개발 파트를 조금 프린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핵심 원에 부동산 개발이 있고 넘겨보시면은 부동산 관리 쭉 있죠. 그래서 이제 마케팅까지 이쪽 파트는 이렇게 문제 비중이 이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프린트로 줘서 해드리도 하고 저번 주 어디 나갈 차례죠? 페이지 가시면은 교재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521페이지 가시면은 521에 가시게 되면은 그 민간의 개발 방식 유형할 차례 맞죠, 그죠? 여기 들어가는데 오늘 프린트를 한번 보세요. 프린트를 보시면은 그 핵심 원에 여기 보시면 핵심 원에 그 두 번째 민간 개발이라고 돼 있죠, 그죠? 이렇게 이제 요약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원래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 그래서 자체 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지주 공동이 있고 또 토지 신탁이 있고 뭐가 있죠? 컨소시엄이라는 게 있죠. 그죠?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기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보는데 책에 보시면은 약간 좀 이렇게 복잡하게 사업 스탁부터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겠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자체 개발 사업이라는 게 제 프린트로 한번 가보세요. 자체 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죠. 그죠? 여기서부터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의 부동산 개발 방식이에요. 들어갑니다. 프린트 다 보시죠, 그죠? 저 보시면 이렇게 민간 개발 두 번째 보시면은 민간 개발이라는 게 있죠, 그죠? 여기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민간의 부동산 개발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개발 방식.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보시면은 기억에 자체 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시험 문제에 자체 개발 사업으로 이제 나와서 들어갑니다. 제가 요약을 해놨는데 얘는 자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우리가 개발업자가 아니라 얘가 이제 토지를 갖다가 자금도 되죠. 자 그러면 다 그냥입니까? 토지 소유자가 합니까? 토지 소유자가 하죠. 그럼 여기서는 개발업자가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기업번 보세요. 자체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죠. 그죠? 여기는 개발업자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죠. 그럼 다 누가 하죠? 토지 소유자가요. 그러니까 사업기획, 자금 조달, 건설 시행, 이익 기속 모두 누구한테 간다? 토지 소유자한테 가죠. 찾으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거랑 비교 나온 게 프린트 보시면은 지주공동 사업이라는 게 있죠. 지주공동. 그럼 지주공동 사업은 말 그대로 토지 소유자 혼자 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은 토지 소유자만 있어요. 개발업자도 있어요. 개발업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토지 소유자를 줄여서 토소라고 한다면 토소하고 이제 개발업자가 공동사업을 해요. 공동사업. 이게 지주가 이제 토지 소유자거든요. 그죠? 혼자 먹어야 돼요. 이게 나눠 먹어야 돼요. 나눠 먹어야 되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체 개발 사업은 혼자 먹지만은 위험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건 그냥입니까? 위험을 좀 나눕니까? 나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비교했는데 거기 보시면 이제 박스에 보시면은 A, B, C, D로 나눠져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지주 공동이 네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사비 대물 변제형은 공사비를 그냥 줘요. 대물로 줘요. 대물.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은 뭐로 주죠? 분양금 수익금으로 주죠. 그 다음에 투자자 모집형은 개발업자가 그냥입니까? 투자자로부터 사업자금을 마련하죠. 신디케이트라는 거 들어보셨죠? 조합할 때 투자자 모집이고 이제 사업위탁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주공동사업은 요거를 이제 요 방식을 공사비 대응 변제 방식을 등가 교환 방식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 등가 교환 방식. 그러면 등가 교환 방식은 어떻게 했죠? 우리가 같은 가격으로 교환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 소유자가 만약에 토지에 대한 60억을 댔고 얘가 자금에 대해서 우리가 40억을 댔어요. 그럼 혼자 먹어야 돼요? 이익을 나눠 먹어야 돼요? 나눠 먹어야 되죠. 그래서 등가 교환 방식이 잘 나오거든요. 그 등가 교환 방식이 지금 프린트 보시면은 공사비 대물 변경이라는 게 있나요? 자, 그럼 얘는 우리가 그냥 가볍게만 보세요. 공사비를 돈으로 줘요? 대물로 줘요? 물건으로 주죠. 그죠? 그래서 대물. 그래서 공사비 대물 변제형이라고 하거든요. 대물 변제형. 자, 그러면 대물이라는 자체는 건축물로 줘요. 뭐로 준다? 건축물. 건축물 일부로 준다고 얘기했죠. 건축물에 대한 일부로 변제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공사비 대물 변제형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게 완성된 부동산으로 공사비를 지급하죠.
그럼 여기는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수수료가 발생되어 발생하진 않아요. 발생하지 않죠. 그럼 개발업자가 수수료를 취한다, 취하진 않는다. 않죠. 그래서 수수료는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그냥입니까? 지분을 공유합니까? 지분을 공유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분을 공유한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여기까지 보셨죠? 근데 두 번째는 B에 보시면은 대물로 줍니까? 분양금, 수익금으로 줍니까? 수익금으로 주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되게 쉬운 게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이라는 것은 자 나중에 분양을 하게 되면 그냥요 분양 수익금이 있어요. 수익금이 있죠. 그죠? 그래서 만 예를 들어서 얘가 100억에 투자했으면 200억을 벌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어떻겠다? 얘가 60%고 얘가 40%니까 2, 60이 얘가 120억 가져가면 80억 가져가겠죠. 그죠? 그럼 이건 그냥입니까? 분양 수익금으로 줍니까? 수익금을 주는 거죠. 요까지 이해 가시겠어요? 투자자 모집형은 그냥 투자자를 모집해서 지분을 공유하니까 잘 안 나와요. 그죠? 밑에 보시면 사업위탁형이라는 게 있나? 요거 몇 치세요. 자, 그러면 지주공동에서 이 한 방식에서 사업 수탁이라고도 하고 제가 위탁이라고도 얘기했죠. 두 가지를 다 얘기해요. 수탁이라고도 하고 위탁이라고도 하거든요. 이 방식이에요. 그럼 얘는 우리가 토지 소유자가 토소가 일단 얘는 소유권을 이전한다, 소유권을 이전 안 한다. 안 해요. 그죠? 그럼 소유권을 이전 안 하고 소유권은 이전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개발업자가 개발의 노하우만 제공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럼 자금도 그냥입니까? 토지 소유자가 됩니까? 토지 소유자가 자금을 대고 그래서 우리가 얘가 토지 소유자가 되고 자금 조달도 해요. 자금 조달도 하고 토지 소유자가 토지도 제공하는 거죠. 그러면 개발업자는 개발의 노하우만 제공하죠. 그럼 그냥요 수수료를 먹어요. 그럼 얘와 비교가 되죠. 얘는 지분을 공유했어요. 수수료를 먹는 거야. 얘는 지분을 공유한다면 안 돼요. 그럼 뭐만 먹었다? 수수료. 이해 가시겠어? 그럼 얘와 얘가 비교된다는 거지. 그러면 얘는 이 개발업자가 그냥야 지분을 공유한 거야. 뭐가 발생하지 않았어. 근데 얘는 뭐가 발생하지? 수수료 발생해. 지분을 공유하지 않죠. 아시겠어요? 그럼 얘는 수수료가 발생했죠. 발생하고 그 다음에 지분은 공유한다, 공유한 건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프린트 있어요? 그럼 신탁과 유사하지만 토지 소유자가 명의로 사업 시행을 하죠. 자금 조달도 그냥요 토지 소유자가 돼요. 되죠. 그럼 토지 소유자가 다 하는 거죠. 개발업자는 뭐만 먹지? 수수료만 취득해요. 찾았습니까? 요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죠? 여기까지가 이제 지주 공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세 번째가 토지 신탁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세 가지, 그러니까 자체 개발, 지주 공동, 토지 신탁, 컨소시엄으로 나왔거든요. 그죠? 그러면 토지에 대한 우리가 수탁, 위탁이에요, 신탁이야. 신탁이라는 거 아예 맡기는 거죠. 용어 정리로 간다면 이게 맡기는 놈을 위탁자라고 하고 이걸 맡아서 하는 놈을 수탁자라 그래요. 수탁자. 자, 그럼 어떻습니까? 자, 얘가 토지 신탁 방식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 보통 개발 신탁이거든요. 개발 신탁 방식이에요. 신탁 방식. 아까 얘는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근데 얘는 넘어가요. 공시법 시간에 부기등기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형식적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토지 소유자가 쟤는 아까 소유권을 이전했다 안 했다 얘는 이전하죠. 근데 사실상이야 형식적이야. 형식상 소유권이 이전 안 된다, 소유권이 이전된다. 이전된다는 거죠. 그럼 신탁회사한테 넘어가죠. 그죠?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신탁회사가 토지 소유자가 되죠. 토지 소유자가 되고 아까는 요 사업 수탁은 이 개발업자가 자금을 조달했어요. 토지 소유자가 자금 조달했어요. 넘어갔죠, 그죠? 넘어갔으니까 신탁회사가 자금을 조달해요. 그죠? 그래서 얘가 신탁회사가 굉장히 규모가 크죠. 저도 이제 제가 대학원에서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제 제자들이 이제 신탁회사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아시아 신탁 뭐 되게 많아요, 그죠? 우리나라 신탁회사.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그냥요 자금을 조달해. 우리가 자금 조달. 그럼 자금 조달을 토지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신탁회사가 하는 거예요? 신탁회사가 자금 조달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신용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신용이 좋기 때문에 자기 신용으로 모든 명의를 사업 명의를 신탁회사로 가는 거죠. 사업 명의.
그러면서 어떻을까? 얘가 이제 수익증권을 발행해요. 그럼 수익증권을 발행해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한 그 이익이 생기면 수익증권 소지자한테 주는 거죠. 소유자. 그래서 보통 토지 소유자가 되지만 제3자를 지정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신탁자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그 수익주권의 보유자라고 하는데, 그럼 나중에 형식상이니까 그냥 해요. 나중에 돌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수수료 먹죠. 그럼 얘도 그냥입니까? 수수료가 생깁니까? 생겨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우리가 맡긴 사람을 아까 위탁자라고 한다면 얘는 위탁자예요? 수탁자야? 수탁자가 되죠. 그럼 수탁자가 자금을 댄다고 하셔야 되죠. 이해 가셨어? 그럼 봐봐. 얘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메인이 있다는 거야. 얘 메인이야. 얘 세 가지가. 그죠? 그럼 얘도 그냥이야 수수료가 생겨. 생기는데 얘는 그냥이야 지분은 공유하지 않아. 공유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가장 메인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시집 같은 데 가시면은 메인 요리가 있죠. 기본 안주 같은 걸 많이 먹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게 메인이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은 제 프린트에 토지 신탁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그냥이야 신탁회사한테 소유권이 이전돼. 근데 우리가 부기듣기 같은 거 배워갖고 사실상 형식상 가죠. 맞아요. 그러면 다 개발자 신탁회사 명의로 가죠. 그럼 신탁회사는 뭐만 먹어? 수수료를 지한다는 거죠. 수수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컨소시엄이라는 게 있어요. 컨소시엄은 법인끼리 컨소시엄 한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컨소시엄에서 법인끼리 우리가 주관사 협력사가 돼서 우리가 영종도 개발할 때 어떻습니까? 이 사업 명의를 이제 컨소시엄으로 해서 법인명으로 가요. 그럼 컨소시엄이라는 것은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게 소규모다, 대규모다. 대규모이고요. 토지 소유자가 아니에요. 법인간이에요. 법인간이죠.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자체 개발 사업은 혼자 하다 보니까 사업 수행 속도는 빠르지만 안 위험합니까? 위험합니까? 위험하지만 얘는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죠. 사옥이 많으면 배가 올라가. 산으로 가니까 사업이 또 지연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게 이 세 가지가 메인이에요. 찾았습니까? 그럼 등가 교환 방식은 수수료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다시 갈게. 개발업자가 수수료를 먹는 거예요? 수수료를 먹는 게 아니에요. 등가로 교환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수수료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고 여기에 대한 지분을 공유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얘네들하고 얘하고 얘는 그냥입니까? 수수료가 생깁니까? 생기죠. 지분을 공유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암기하시냐면 제가 이제 어디에다가 부동산 컨설팅을 해주는데 여기서 수수료를 안 줘. 그럼 내가 가서 그냥이야 수수료를 받으러 가야 돼. 가야죠. 그래서 안 줘가지고 내가 책상을 거기 한 걸 쳤어. 책상을 쳐봐. 탁 쳐봐. 탁이 살살 쳐. 탁이 붙으면 수수료가 붙어요. 뭐가 붙으면? 탁. 아시겠습니까? 여기 탁 붙었죠? 왜 그래? 왜 탁 붙었지? 붙었어? 이거 붙었어? 그 뭐가 붙어? 수수료가 붙어요. 수수료 이렇게 연구한 거야. 이렇게 탁 붙었지? 수수료 붙어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뭐 놀라지 마. 근데 얘는 지분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등가 교환은 탁 붙었어, 안 붙었어? 수수료 붙어, 안 붙어? 안 붙고 지분을 공유한다는 게 가장 유력해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대한 경향은 보세요. 이 사업 수탁은 그냥요 사업을 수탁 위탁했죠. 얘한테는 위탁이라고 하고 얘한테 수탁이라고 해도 되죠. 그럼 얘는요 그냥야 소유권 이전 안 했어. 안 했어요. 얘는요. 이게 이해 시험 나와요. 얘는 이전했죠. 그래서 사실상 형식상 소유권 이전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갖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이 저자의 책에서는 제가 핵심적인 것만 고를게요. 일단 522페이지 가시면 522페이지 가시면 거기 토지신탁이라는 게 있어요. 갑시다. 토지신탁은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그냥이야 이 신탁회사한테 넘겼어. 그렇죠. 그럼 신탁회사가 자금을 조달하죠. 그럼 사업 주체가 되고 토지를 다 개발 관리 처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3번의 별표. 자, 신탁계획에 따라서 소유권을 어떻게 넘겼어? 형식적으로 이전한 거죠. 이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신탁회사가 이 토지 소유자한테 수익주권을 교부합니다. 이 수익주권을 이 토지 소유자가 제3자를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수익주권에 대한 이익을 줘야겠죠?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수익증권 소유자, 소지자라고 해서 이제 신탁자라고 나중에 나와요. 신탁 수익권의 보유자한테 보고합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사업기간 내 자금이 필요하면 수익증권을 활용해서 신탁 증서금융이라는 게 있나?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에요? 시스템이 뛰는데 딱 이제 담보신탁. 그래서 제가 왜 부채금융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부채금융. 부채금융이 이게 신탁 증서금융이에요. 증서금융. 증서가 생략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는 이게 예전에 담보신탁이라고 나왔거든요. 무슨 신탁으로 나왔다? 담보신탁. 담보신탁이라고 나왔는데 아마 이 저자분도 거기 보시면은 우리가 일단은 거기에 어때요? 신탁에 대해서 신탁 증서금융이라고 해놨죠. 찾으셨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473페이지 나중에 부동산 금융으로 가시면 담보신탁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신탁 있다? 그럼 우리가 신탁회사가 어때요? 이 신탁증서금융도 소유권이 형식상 넘어갔죠. 그걸 담보로 해서 신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요거 신탁증서금융은 담보신탁이니까 지분금융이다, 부채금융이다, 부채금융이죠. 기억하시죠, 그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제가 웃긴 게 뭐냐면 이 담보신탁이라고 공인중개사 나왔고 이 신탁증서금융은 담보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그래서 제가 감정평가 특강 때 이 담보신탁이 공인중개사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도 담보신탁이니까 부채금융으로 가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적중이 됐어요. 간평에 그죠? 근데 작년에 공인중개사에 뺏겼습니다. 그럼 신탁증서금융은 이건 무슨 신탁이다? 담보신탁이에요. 맞나요? 그 무슨 금융이 들어가죠? 부채금융이 들어가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가만히 있지 말고 부채금융이라고 적어야지. 적었어요? 확인할 거 쉬는 시간에. 부채금융 적었어요? 이제 이제 우리 시험 문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고 4번에 가시면은 개발사업 이후에 운영성과는 토지 소유자나 토지 소유자가 정한 제3자라고 돼 있죠? 수익자한테 귀속되거든요. 제3자의 수익자가 토지 소유자가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신탁회사는 개발사업에 대해서 그냥 수수료를 취해. 이 결정적인 게 그냥 얘도 탁이 붙었어. 아까 했잖아. 그럼 얘는 수수료 있지? 근데 지분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찾았습니까? 나중에 이제 그 신탁 기간이 종료되면은 소유자한테 토지와 건물을 반환해야 된다는 거죠. 요거 이해 가셨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안 한 것만 할게, 안 한 것만. 오른쪽에 가시면 양가로 5번에 가시면 신차지 방식이라는 게 있나요? 요건 딱 한 번 나왔거든요. 이게 지주공동이에요. 무슨 공동이다? 지주공동. 차지라는 것은 땅을 빌리는 거예요. 땅을 샀어, 땅을 빌리는 거야. 이게 일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차지 방식이야, 신차지야. 신차지는 새로운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거는 토지 소유자가 토소가 우리가 개발업자한테 땅을 넘긴 거야, 빌려준 거야. 그럼 임차권을 주겠죠, 그죠? 임차권을 줘서 예전에 이제 권리금을 지급받고 막 계약 시작할 때 그랬는데 얘는 계약 기간 초에 권리금을 지급받지 않아요. 그럼 개발업자가 이걸 개발해서 매매 임대해서 임대료를 받죠. 그럼 나중에 그냥요 요 임대료를 줘야 돼요. 줘야 되죠 중간에 그죠? 그래서 고액의 지대가 지불돼요. 근데 토지를 샀어요, 토지를 빌렸어요. 계약 종료가 중요합니다. 그럼 토지는 돌려줘야 되죠. 토지는 무상으로 반환돼요. 어떻게 반환된다? 무상 반환되고 건물은 지가 진 거니까 돈을 무상으로 주면 안 되죠. 그래서 건물은 따라봐요. 시가로 양도. 시가로 양도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차지 방식 있어요? 신차지는 옛날 방식이에요. 새로운 차지 방식이에요. 그래서 얘는 개발업자, 토지 소유자가 차지 계약을 체결한 후 아무런 수익이 없으므로 권리금, 보증금을 주고받는다. 처음엔 주고받지 않아요. 근데 차지 계약 중에는 어떻게 돼요? 임대 수익에 대해서 토지소유한테 이 지대가 지불되죠? 3번이 중요합니다. 차지 계약 종료에는 토지 소유자가 무상으로 그냥 해요. 토지는 반환해요. 건물은 어떻게 하죠? 시가로 양도한다는 거죠. 체크하셨습니까? 그럼 이 저자분이 한 곳에 모아놓은 걸 볼게요. 핵심 콕콕을 보면 넘기시면 지금 박스가 하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일단 사업 스탁하고 토지 신탁은 탁자가 붙었죠. 그럼 뭐가 들어가요? 수수료가 들어가죠. 근데 등가 교환은 수수료가 들어간다가 안 들어간다는 걸 머릿속에 두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사업 스탁은 자금 조달가 사업 주체가 다 토지 소유자가 가는 거죠. 수수료만 발생하고 토지 신탁은 그냥 소유권을 넘겼어요.
그럼 누가 자금을 조달해요? 신탁회사가 하고 사업 주체가 되며 수수료 시에서 형식적 소유권이 이전됐죠. 그런가요? 근데 등가 교환 방식은 쟤는 수수료 붙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럼 개발업자가 자금을 조달했죠. 공동 지분을 공유하죠. 그래서 공사비 대물 변경이고 지금 차지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차지 방식은 땅을 그냥 했어요. 임차해 줬어요. 그럼 개발업자가 자금 조달해서 개발업자가 사업을 주체가 되죠. 그럼 차지 계약 종료 시는 토지는 어떻게? 무상. 건물은 시가로 양도한다는 거죠. 맞나요? 자, 자력 개발이 자체 개발 사업이에요. 그럼 자력 개발에는 개발업자가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다 누가 합니까? 토지 소유자가 하죠. 그 위험도 높고 수익도 높다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그럼 우리가 프린트를 한번 보죠. 프린트 보시면은 그 오전에 일찍 오시면 프린트 푸시나요? 안 풀어요? 나한테 풀어달라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문제는 풀었어야 되는데 1번 풀으셨나요? 1번 안 풀었어요? 푸세요. 자, 정답은 몇 번이죠? 일단 뭐 인상을 찍는 거니까 어차피 그죠? 몇 번이 정답이에요? 2번이 정답이에요. 2번. 제가 할게요. 저번에 1번에 흡수율 분석 보시면 과거가 목적이에요, 미래가 목적이에요. 미래. 그럼 과거 추세가 목적이 아니죠, 그죠? 일단 프린트 나올 텐데 미래 예측이 목적으로 가셔야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개발 사업이 타당성 분석이 결과가 동일할 경우 개발업자가 채택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찾으십니까? 몇 번이 정답이다? 2번. 자, 3번에 보시면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공법이죠. 그럼 공법에 대한 관련되는 거니까 시장이다. 이건 법적이다. 법적 위험이 되겠죠. 이해 가셨어요? 그 다음에 이게 아직은 시험 안 나오는데 비용률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맺죠. 그럼 최소예요? 최대예요? 그럼 개발 사업비가 낮아진다, 높아진다? 높아진다는 장점이야, 단점이야? 단점이 있고 우리가 마케팅 단계는 초기 단계 하죠. 그럼 중요 임차자를 초기에부터 확보해야 되겠죠. 그럼 중반에 해야 돼요? 초기에 해야 돼? 초기 한다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면 정답 몇 번? 2번. 그러면 2번을 풀어보세요. 2번은 지금 있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맞출 수 있을 거예요. 환지 방식은 안 했긴 했는데
자, 부동산 개발 방식의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3번이 맞죠, 그죠? 그래서 1번은 BTO 방식은 민간이 개발한 시설의 소유권에 준공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동그라미 쳐보세요. 빌드고요. 동시에 공공의 기속 있죠. 트랜스포예요. 그럼 BT까지 맞죠? 근데 사업 시행자인 민간은 일정 기간 시설 관리 운영을 가지며 공공시설을 기념합니까? 임차합니까? 리스죠, 리스. 그런가요? 그럼 BT5가 맞아요? 임차하니까 BTL이 맞아요. BTL이 맞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지금 토지 신탁 방식 보시죠. 그럼 얘는 토지 소유권은 개발업자한테 이전한 건 맞죠? 근데 토지 소유자가 자금을 조달해요. 요 신탁회사가요. 신탁회사가 개발업자가 자금을 조달하죠. 맞나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3번이 맞죠? 3번은 이따 이렇게 해보세요. 탁이 붙었으니까 뭐가 들어가야 돼? 수수료. 근데 등가 교환은 탁이 붙었나요? 안 붙었죠. 그럼 수수료 지급했다는 거 틀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업스탁은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보유해서 넘겼어요? 안 넘겼어요? 안 넘기고 개발업자가 사업의 전반에 담당하는 방식이죠. 그럼 개발 사업에 발생하는 이익을 다 누가 가져가죠? 토지 소유자가 계속해요. 맞나요? 개발업자가 수수료만 취한 거죠. 정답은 몇 번? 3번이 정답이고 등가 교환 방식은 공사비 대물 변쟁이 대표적이죠. 여긴 토지 소유자가 소유한 토지 위에 개발업자가 자금을 부담해서 건축하는 후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수수료를 지급합니까? 아니죠. 그냥 해요. 지분을 공유해요. 지분을 공유한다는 뜻이죠. 하실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직은 안 남았지만은 이제 5번을 이따가 이제 책에서 볼 텐데 자, 되게 쉬워. 공공부문의 토지를 따르면 전면 매수 방식. 그럼 앞에가 매수 방식이죠. 그런가요? 뒤에가 택지가 개발된 후 개발된 토지를 토지 소유자 재분배하는 건 매수예요, 환지예요? 환지 방식이 되죠. 아시겠죠, 그죠? 여기 들어갈 겁니다.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로 가시면 525페이지에 이제 정리하실 때가 되는데, 자, 525페이지 가시면은 이제 거기 재개발이라는 이게 있죠? 이제 프린트 한번 보세요. 프린트에 정리를 탁 해놨는데, 이 프린트 괜찮죠? 운에서 이렇게 나눠주는 거 굉장히 좋아요. 자, 그러면은 재개발이 있어요? 이게 시행 방법인데, 자, 요건 이렇게 따라보세요. 보수 개철. 이 네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럼 이게 소극적이고 얘가 제일 적극적이거든요. 맞나요? 그러면 우리가 보존이라는 것은 지금 보고 있어요? 그냥 사전에 방지하는 거야. 사전에 방지죠. 지금 프린트는 보고 있는 거예요? 사전 방지. 그러면 예방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도시 같은 건 아직 불량해요. 아직은 우량해요. 우량하기 때문에 예방하는 거죠. 오늘 프린트물 팩심 1에 1번 하고 있어요. 찾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요거는 그냥입니까? 사전에 방지합니까? 근데 수복은 어떻게 돼요? 대부분의 시설을 보존하면서 노후 불량의 요인만 제거하는 게 있나요? 요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선진국 같은 경우는 역사적 유물이 있으면 다 뜯어 고쳐요. 요인만 제거해요. 그다음 철거는 그냥입니까? 완전히 제거입니까? 완전히 제거. 전면 재개발이죠. 네, 얘가 부분 재개발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 어떤 게 제일 소극적이에요? 보존, 그 다음에 수복, 개량, 철거라는 거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이라는 게 나오면 못 찍고 보존. 그래서 사전에 전자가 들어가죠. 사전. 그 다음에 보존 찍으시고 완전히 제거는 뭐죠? 철거고 개선에 개자가 들어가죠. 그러면 개량이 들어가죠. 이렇게 잡으시고 요인만 제거는 수복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신 여성분들도 그냥이야 재개발하세요. 성형외과 가죠? 그럼 우리가 보존은 그냥이야 아직은 우량해. 젊어요. 그냥이야 마사지 받아. 마사지 받는 게 보존이야. 수복은 그냥이야 보톡스 맞아요. 노후 불량만 제거하고 철거는 그냥이야 답이 안 나와. 다 뜯어 고치라는 거야, 그죠? 철거고 계량은 조금 강하죠. 계량은 그냥이야 첨가를 해. 그냥이야 여기 코에다가 실리콘을 넣어. 여기 앉아 계신 여성분들은 어떤 재개발에 속하세요? 보존은 자기 생각이고, 어떨랑 갔더니, 너 철거야 막 싸우던데, 싸우지 말고, 그러면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가게 되면, 그 여성분만 가니까, 또 야매를 또 만들어 봤어요. 일을 잘 관리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양치질하는 건 그냥이야 보존이야. 보존. 수복은 그냥이야 금리발을 박어. 이거 같고요. 계량 그냥이야 임플란트를 해. 철거는 그냥이야 틀니를 해. 틀니를 아시겠죠? 그죠? 어저께 개발했어요. 자,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중요한 거야. 보존이 나오면 사전 찍죠. 사전이. 그 다음에 요인만 적어는 수복. 그럼 개선 나오면 개량.
완전히 제거면 철거가 되겠죠.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환지 방식과 매수 방식이 있다 그랬죠? 자, 여기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 개발 방식은 자기가 자력 개발을 하죠. 그래서 토지용지 변경 사업이니까 소유권이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권리가 불변이죠. 근데 보통 여기 보시면 환지 방식과 매수 방식이라는 게 있죠. 요게 잘 나와요. 환지 방식과 매수 방식. 그 다음 페이지 연결해서 이제 안 했던 거 위주로 가는데 들어보세요. 우리가 공법에서 채비지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런지 이건 채비지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채비지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장에서는 토지 취득이라고 나와요. 토지 취득 방식에 따른 불립니다. 토지 취득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에 따른 개발 방식.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순 개발 방식은 했었고요. 환지 방식이라는 게 있나요? 이거 되게 잘 나와요. 환지 방식. 아까 문제 풀어봤지만 환지 방식은 자, 옛날에는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었습니다. 토지 구획 정리 사업. 자, 그래서 우리 요새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이제 배우시죠, 그죠? 그럼 우리가 갑돌이 땅을 정부가 야, 너 나가 있어. 그러면서 구획을 해줘요. 그럼 그냥 해야 개발 비용이 들어가. 그럼 채비지라는 얘기 배우셨나요? 그래서 이제 거기 책에 보시면은 보류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시개발 사업에 토지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남겨둔 토지 중에서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충당한 토지가 채비지예요. 그럼 채비지를 거둔 다음에 요것만 돌려주죠. 그러면 토지를 매각합니까? 재분배해줍니까? 무슨 방식이죠? 환지 방식이에요. 그럼 권리가 소멸되어 권리가 축소돼요. 소소되죠. 그런가요? 그런데 이게 장단점을 보겠는데 옛날에 이제 70년대, 6, 70년대 이제 토지공사가 정부가 많이 썼어요. 근데 지가가 7배나 뛰어요. 그냥입니까? 투기가 발생합니까? 절차가 간단할까? 절차가 복잡할까? 복잡하고 그 다음에 어떨까? 기반 시설이 미비해지거든요. 그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니까 매수 방식으로 돌려버려요. 무슨 방식? 매수 방식. 그래서 우리가 80년대에서부터 저기 목동 아시죠? 안산. 그래서 우리가 이 매수 방식으로 수용 방식으로 바뀌어버려요. 판교까지. 그래서 우리가 택지 공영개발이라고 들어오셨죠? 택지 공영개발 방식. 개발 사업으로 저 어떻습니까? 토지를 그냥 해요. 수용을 해요. 수용을 하죠. 토지 수용 방식으로 가는 거죠. 수용해서 보상해줘 나중에 그걸 개발해서 개발업자한테 분양을 하죠. 그럼 이건 권리가 축소입니까? 권리가 완전히 소멸됩니까? 소멸되겠죠. 그죠? 이해 가셨어요? 그럼 여기 어떻게 돼요? 지가가 올라갔던 거를 지가를 좀 안정시켜서 투기를 방지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얘가 개발이익이 사유화되지만 개발이익이 또 환수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아까 얘는 그냥 절차가 복잡해요. 얘는 간단하게 끝나겠죠.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보상을 해줄 때 보통 실거래를 해요? 공시지가로 해요? 민원이 발생되고 초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밑에 환지 방식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지 방식은 좀 전에 택지 개발 전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이용도 등의 기타 필요사항을 고려해서 미개발 토지를 개발하고 개발 토지를 어떻게 돼요? 환지하죠. 그래서 환지. 자, 그럼 환지한다는 자체는 간보율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우리가 옛날 조상들이 거리를 잴 때 메다로 쟀습니까? 보로 쟀습니까? 그러니까 보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면적이 축소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한테 매각합니까? 재분배합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즉 개발 사업 이후에 원 토지 소유자 소유권이 축소되겠죠. 그래서 나온 게 그냥입니까? 매수 방식입니까? 그럼 대상 토지의 절면 매수를 원칙적으로 하죠. 그래서 이제 수용 절차를 거쳐요. 택지 공영 개발 사업으로서 이 개발 사업 이외 개발 토지 제3자의 실수요자한테 분양으로 원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은 완전히 소멸되죠. 근데 중요한 건 그냥요 보상이 돼야 돼요. 그럼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의 민원이 갈등 문제가 발생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 이 두 가지를 합친 게 그냥요 혼합이에요. 혼합 방식이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면 이 저자분에 대한 그 박스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 저자분이 환지를 뭐라고 하셨죠?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라고 하셨죠? 근데 요즘은 도시개발 사업으로 배우세요. 그죠?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이제 하시고. 그래서 공법 시간에 도시개발 사업 나가죠? 그 다음에 수용 방식은 택지 공용개발 사업이라고 그래요. 그 환지 방식은 원토지 소유자한테 그냥입니까? 환지를 합니까? 수용은 이제 제3자의 실수요자한테 분양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하겠죠?
그래서 채비지라는 거 아까 있었잖아요. 그럼 면적이 줄어드니까 간보가 되고, 자, 매수 방식은 그냥입니까? 공시지가로 해줍니까? 공시지가로. 그다음 이제 환지는 권리가 소멸됐어요. 권리가 취소됐어요. 근데 매수는 소멸됐죠. 그럼 사환지 방식은 아까 그냥요. 좀 사업 기간이 길었어요. 공공용지 확보가 제한되는데 이 매수 방식은 사업주의 자금 부담이 좀 많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밑에 택지공용개발은 개념만 잡으세요. 택지공용개발은 이건 공적 주체가 하는 거죠. 그냥요. 공익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를 수용하고 택지를 조성해서 실수요자한테 분양 또는 임대하는데, 자, 중요한 거는 공용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형평성과 효율성을 그냥요 조화롭게 가야 돼요. 조화롭게 가서 공용개발이 필요성이고, 시장 실패에 대한 수정을 하고요. 그럼 장단점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정부가 공공기관이 토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진행하니까 민간 주체에 맡기는 것보다 토지 소유자한테 돌아가는 불로소를 일정 정도 환수할 수 있죠. 그럼 개발이익 환수가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수용 절차에 따라서 토지를 매수하죠. 공공용지 충분히 이제 확보할 수 있고 계획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하며, 자, 대량으로 택지를 매입하기 때문에 안전한 지가를 바탕으로 저렴한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어서 저소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죠. 근데 단점으로 가볼게요. 단점은 아까 보통 이 보상은 실거래로 해요, 공시지가로 해요. 그는 민원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제 이 재산권의 상대적인 손실감을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2번의 별표. 환지 방식과 다른 것은 사업비 전액을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죠. 그럼 시행자의 자금 부담이 크죠. 이건 환지 방식의 단점이에요. 매수 방식의 단점이에요. 매수 방식의 단점이다. 그럼 3번에 가시면 현금 보상 지출이 많죠. 그럼 통화량이 팽창돼서 주변 지역의 토지 지가의 투기 현상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찾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단은 또 제자들이 또 감정평가사들이 많아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면 제3 신도시도 요새 토지 수용한다 그러죠. 그럼 그냥입니까? 주변 땅값이 올라갑니까?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변 땅에 대한 투기 현상이 또 발생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근데 토지구획은 대형 개념 가시면 되고, 장점으로 가면 이제 원토지소의 토지권을 존중한 상태에서 기반시설을 계획적으로 조정할 수 있지만, 단점은 2번에다가 별표 파란 색깔. 자, 아까 얘는 사업 절차가 간단했어요. 굉장히 복잡했어요. 지연될 수도 있죠. 불합리한 한지에 인정해서 토지 소유자한테 불만을 또 초래할 우려가 있고요. 얘는 땅값이 아까 올라갔죠. 지가가 올라가서 투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복잡하며 기반시설이 미비하고 개발이익이 그냥요 사유화될 수도 있어요. 사유화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두 가지만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자, 부동산 관리에서는 문제가 한 문제에서 한 두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자체가 파란 색깔에 보시면은 유지라는 게 중요하죠. 유지라는 것은 내부적으로 외형 형태를 변화시켰어요? 변화시키지는 않았어요. 않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관리에 대한 필요성은 따라서 위탁 관리의 필요성. 그러면 점점 도시로 몰리면 건물이 저층화돼요? 고층화돼요? 건축 기술이 발달되죠? 그럼 우리가 기업용,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다 보니까 위탁 관리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 다음에 부재 소유자가 또 있죠? 그래서 이건 다 무슨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다. 위탁 관리. 그래서 우리가 부재 부동산 소유자 요구에 맨 밑에 가시면 위탁 관리의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다 이건 위탁 관리라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래서 프린트로 보세요. 제가 이 프린트로 오늘 힘드니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해놨어요. 프린트 있어요? 그래서 확 모아놨어요. 제가. 그래서 모아놨으니까 이거만 열심히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자, 두 번째 이제 부동산 관리로 갑니다. 자, 부동산 관리는 우리가 관리에 대한 분류로 가면,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리는 거는 2번에 가시면 복합적 관리라는 단어가 있나요? 여기서 들어가요. 자, 우리가 복합 개념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복합적 관리라는 것은 우리가 복합 개념에 대한 거죠. 그래서 복합적이 광이라면 따라서 법경기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이라는 아까 유지관리라는 게 있죠. 이게 협의관리라는 거죠. 광이다, 협의다. 협의 이렇게 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가 있는데, 법률적 관리라는 것은 제 프린트에 그냥요 보존 관리예요. 보존이죠, 그죠? 보존 등기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보존 관리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이라는 게 있나요? 경제적이 가기 전에 법률적은 뭐가 나오냐면
토지 권리 관계나 토지 도난 방지 같은 경우는 나도 몰래 모르는 사이에 토지가 남한테 넘어갈 수도 있죠. 이런 게 도난됐다는 게 누가 훔친 게 아니라 내 소유권이 넘어간 거야. 근데 시험 문제는 건물에 계약 관리라는 단어가 있나? 계약. 찾았어? 얘 나와, 얘. 그 형광펜을 칠해, 형광펜. 그럼 계약 관리 같은 경우는 그냥이야, 요건 법이야. 법이라는 거죠. 그 계약 나왔다? 그럼 못 찍어? 법을 찍는 거죠. 체크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형광펜을 하나씩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형광펜은 거의 뭐 시험 문제에 90% 나오는 부분이야. 그래서 계약 나왔다? 그럼 못 찍어? 번을 찍고, 권리, 보전, 군법사항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권리관계, 권리보전, 군법사항은 다 법률적이잖아요. 근데 계약 나오면 무조건 못 찍자? 법률적 관리가 찍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경제적은 돈을 벌어야 되죠? 그래서 경영관리라고도 하고, 자, 얘는 어떻게 돼요? 부동산에 대한 수익을 극대화시켜야겠죠? 그래서 순수익을 올려야 돼요. 순수익. 그래서 우리가 토지 같은 경우는, 나지 같은 경우를 그냥 놀려야 돼요.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돼요. 사용해야 되고, 그럼 엄마 얘 찍어주세요. 라면 나는 거기 손익분기점 회계관리라는 게 있죠. 이게 다 이제 경제적인데 중요한 건 인력관리 나와. 인력관리 형광펜. 자, 인력관리 쳤어요? 형광펜. 인력관리. 그럼 사람의 적재적소에 배치시키는 것도 어떤 관리 들어간다? 경제적이 들어가요. 찾으셨어요? 그 다음에 기술적 관리가 유지관리라고 했죠? 아까 유지관리가 어떻습니까? 가장 기술적이면서 우리가 어때요? 소극적이면서 협의의 관리입니다. 기술적 관리는 이따가 제가 이런 걸 이따 문제를 냈어요.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책에 제가 체크해 드린 게 건물이 금이 가는 것은 따라서 물리적 하자. 물리적 감가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물리적이고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따라서 기능적 하자. 기능적 하자예요. 그럼 물리적, 기능적 하자가 나타난다는 유무라는 것은 이건 경제적이에요, 기술적이야. 기술적이야. 경제적이 아니라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우리가 예전에 제가 기본서를 할 때 기능적 감가에서 건물과 부지가 안 맞을 수 있죠. 그죠? 그 건물과 부지에 대한 부적응. 자, 우리가 건폐율 같은 게 안 맞을 수 있잖아요, 배치가. 그러면 우리가 부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짱 박혔어. 이런 것들은 따라서 기능적 감가. 그럼 기능적 하자죠. 그럼 경제적에 들어가요? 기술적에 들어가요? 기술적에 들어간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기술적이라는 자체는 토지하고 건물로 나눠요. 토지하고 건물. 자, 인접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냥입니까? 토지 옆에 토지가 있습니까? 그럼 29번지에 30번지가 있으면은 자, 어떻습니까? 여기에 갓돌이가 있으면 을돌이가 있어서 여기 침범할 수 있죠. 그럼 그냥요, 경계를 측량해야 돼요. 경계 문제가 생기겠죠. 그럼 경계를 측량한다는 건 그냥입니까? 측량사가입니까? 이건 법률적이에요? 기술적이야? 기술적이죠. 그 다음에 위생 같은 거 중요하죠? 청소관리, 그 다음에 설비와 보안이라는 것은 따라서 안전대책. 그럼 화재보험이나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보존이에요? 보전이야? 현상 유지를 한다는 거죠. 이해 가셨어?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 거의 기술적 관리를 보고 있어요. 경계 확정 나왔어. 이거 무슨 적 관리야? 기술. 사도랑 경사지 대책. 위생 설비 보안 보존이라는 게 있죠. 그 위생 같은 경우는 그냥이야 청소 관리야. 청소 관리고. 자, 설비라는 것은 기계기구 같은 걸 설비 운전 보수하죠. 그 다음에 보안은 그냥이야 안전이야. 재해보험이나 보험에 가입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보존이야 전이야. 저는 현상을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자, 위생의 위자 동그라미, 설비의 설자 동그라미, 보안의 안, 보존의 전 이렇게 동그라미 쳐보세요. 따라서 위설 안전. 그럼 우리가 안에 있는 위와 혓바닥 설은 그냥이야 안전해야 오래 먹고 살아. 아래 보면 가죠, 그죠? 그 기술적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위에 보시면 부동산의 세 가지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이제 자, 영역은 범위예요. 그래서 이제 얘와 얘가 연결돼서 이제 우리가 이제 풀어볼 텐데, 자, 갑니다. 자, 영역이 이제 섹터거든요. 어디까지에 대한 범위냐. 자, 그래서 이제 부동산 소유자가 있어요. 부동산 소유자가 어마어마한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어요. 빌딩도 막 여러 개 있고 다주택자예요. 아파트도 많고 재건축도 막 투자해 놓고 어마어마한 많아요. 내가 막 그리지 못하겠어요 지금. 그러면 그냥입니까?
굉장히 부럽죠. 이 사람 이름이 송우석이에요. 송우석이 누군지도 몰라요. 자, 그럼 나는 그냥이야 강의를 해야 돼. 365일 해야지. 그럼 내가 관리하기 쉬워 어려워. 관리자를 둬요. 맞나요? 그럼 전체 관리자를 둔다는 것은 좀 띨띨한 애 둬야 돼, 똑똑한 애 둬야 돼. 그래서 자산 관리라 그래요. 무슨 관리라고 한다? 그럼 자산 관리는 어셋 매니지먼트라는 것은 그냥입니까? 전체적인 걸 관리합니까? 그럼 내 부를 극대화시킬 수 있어야겠죠? 그럼 소극적이에요? 적극적이야? 적극적이고 장기적 전략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규모가 크다 보니까 또 밑에 관리자를 둘죠. 그럼 자, 만약에 A 부동산만 관리한다는 것은 자산 관리예요? 부동산 관리예요? 부동산 관리죠. 맞습니까? 그래서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라고 나왔는데 이건 부동산 관리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전체를 관리해요? 이 부동산만 관리해요? 하나의 부동산만 관리하죠. 맞나요? 그럼 건물 및 임대차 관리라고 나왔는데 이 그대로 가면 돼요. 건물만 관리하죠. 그냥입니까? 임대차를 관리합니까? 그래서 임대료를 받거나 임대차에 대한 계약을 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임대차 관리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재산 관리라고 하면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근데 얘도 그냥요 관리자를 둬요. 화장실 청소를 외주를 주겠죠. 외주. 그 외주를 주는 게 FM입니다. 이 시설 관리야. 무슨 관리다? 시설 관리. 그럼 아까 위설 안전이라는 게 있죠. 요 기술적 관리가 여기로 다 들어가요. 따라서 위설 안전. 여기가 시설 관리가 우리가 이 기술적 관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기술적 관리 일로 암기하시면 돼요. 맞나요? 그럼 우리가 그냥요 청소 관리를 해줘야 돼. 설비나 보안 보존 관리를 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외주 관리라고도 하고 에너지 관리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적극적이야 좀 소극적이야. 소극적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AM, PM, FM 꼭 라디오 방송 같죠? 그러면 자 얘는 지읒 들어가니까 적극적이죠. 얘는 소극적이니까 CO 들어갔죠. 근데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는 자산과 시설을 바꿔냅니다. 아시겠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면 자산 관리라는 게 있어요? 자산 관리는 소극적이야 적극적이야? 투자 관리죠. 그럼 부동산 매입 매각을 해주죠. 이게 좀 해봐요. 다 적혀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해주죠. 그 다음 투자 리스크나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거 보이시죠? 이런 것들은 이제 업무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예전에 제가 프린트를 내드렸지만 그 리모델링 하는 것은 시설이죠. 근데 리모델링에 대한 그냥입니까? 투자 의사결정을 합니까? 의사결정은 자산에 들어간다는 거죠. 맞나요? 얘와 시설을 바꿔낸다고 했나요? 시설은 제가 따로 위설 안전, 그 위생관리가 청소관리라는 게 있죠. 설비 운전보수, 에너지관리, 방범밤제가 바로 안전 보안관리예요. 에너지관리, 외주관리 이런 것들이 나오면 시설 찍고 건물 및 임대차 관리는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냥입니까? 임대차 관리를 합니까? 그럼 임대차 유치 및 유지라는 단어가 있죠. 예, 그거만 보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렇게 보고 끊기면 안 되니까 자 보면은 밑에 3번에 가시면 내가 이쁘게 해놨어요. 거기 보시면 자가 위탁 혼합에 대해서 관리의 방식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만약에 공부를 한다면 이 3번에다가 별표 3개 치세요. 그러니까 내가 출제원이다. 그럼 관리 파트에서 하나 내는데 낸다면 여기서 내요. 자 그러면은 자 갑니다. 지금 3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책에는 굉장히 내용이 많잖아요. 그죠? 그걸 암기하기 힘드니까 딱딱 요약을 해놨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요거는 따라서 주체에 따라 다르죠. 자아 관리는 그냥요 자기가 해. 자기가 하죠. 위탁은 맡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위탁은 맡기는 겁니다. 그럼 자아 관리는 소규모 부동산이고 위탁은 대규모 부동산이죠. 보통 공동주택도 다 위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자아 관리는 우리가 얘는 외주 준다. 그럼 얘가 직접 관리면 얘는 직접이에요. 얘는 당연히 간접이에요. 간접이고 외주를 주겠죠. 그죠? 근데 다른 용어가 나와요. 이짜스 말이야. 자치관리, 자연관리라고 내요. 그럼 공통적인 게 그냥이야 다 지읒이 들어갔어. 지읒이 들어갔죠. 그럼 자아관리로 보는 거야. 별로 안 놀라네 이거는. 자 외주관리가 있지. 외주 이응 들어가지. 그러니까 위탁관리가 되는 거야. 그죠? 이렇게. 그럼 우리가 중간에 혼합이라는 게 있죠. 혼합은 그냥입니까? 합치는 겁니까? 합치는 건데 자 보통 일반적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해요. 예외가 있어요. 그럼 법경제는 자기가 해야 되죠. 인감도장은 그냥이다 자기가 갖고 있어야 돼. 근거도 갖고 있어야 되죠. 근데 화장실 청소는 그냥이야 남한테 맡겨. 근데 반드시야 일반적이야.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맞나요? 이제 근데 얘가 제일 중요한 게 단점이 혼합관리는 내가 일부하고 남한테 맡기면 책임 소재가 분명하다, 불분명하다. 불명했어요. 지금 프린트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과도기에 채택돼요. 무슨 기에 채택된다? 과도기. 그럼 과도기이기 때문에 어때요? 이건 자가 혼합 위탁으로 가는 거죠. 맞나요? 그럼 가장 오래된 방식은 무슨 관리다? 가장 진보된 방식은 위탁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럼 나온다면 무슨 관리와 무슨 관리가 나눠지겠어요? 자가와 위탁이 나는 거죠. 찾았죠, 그죠?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까봐 제가 박스로 쳐놨어요. 지금 보고 계셔요? 그러면 자가 관리의 장점과 위탁 관리의 단점을 사이드로 보셔야 돼요. 지금 보시고 계십니까? 그럼 자가 관리는 기밀 보안 관리가 유리하죠. 서비스 정신이 어떻게 돼요? 높고 종합적 관리가 용이하고 통제 권한이 강하죠. 신뢰도가 높다는 거죠. 지금 뭐 하는지 알아? 그 다음에 위탁 관리의 단점을 보는 거야. 단점을 보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프린트가 있으면 반대로 갔다고 반대로 연구를 했다고 이게 사이드로 이렇게 팩트를 알겠나? 분위기 좋네 오늘. 자, 그 위탁은 반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죠? 위탁은 기밀 보안 관리가 어떻게 되죠? 불리하고 서비스 정신이 낮고 아까 그거랑 반대라는 얘기죠. 그럼 시험 문제는 무조건 이 반대로 된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된다? 얘는 종합적 관리가 어떻게 된다? 곤란하고 좀 힘 좀 내자. 신속하지가 않아. 토지 이 어떻게 권리자 소유권에 대한 통제 권한이 약하죠. 신뢰도가 낮아가는 거야. 이거 한눈에 보는 거 한눈에. 그러니까 이거 누가 넘기라고 해서 넘기지 말고 자 그러면 자가의 단점이 위탁관리 장점이겠죠. 맞습니까? 그럼 자가의 단점은 그냥이야 본업에 열중할 수가 없어. 그렇죠. 타성화가 우려되죠. 전문성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위탁은 어떻죠? 그냥입니까? 본업에 점령할 수가 있어요. 타성을 발휘할 수 있고 전문업자를 활용할 수 있죠. 부동산 관리가 합리적이라는 거야. 내가 자신 있어. 이것만 봐.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출제한 거를 다 집어넣어놨어.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만 보면은 탁탁탁 맞힌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럼 이제 3번을 풀어봐야지. 대답만 하지 말고. 3번 풀어보세요. 스타트. 정답은 몇 번이죠? 5번이 정답이죠. 자, 제가 볼게요. 아까 인력관리 기억하시죠? 인력관리는 어떤 데로 들어가죠? 경제적에 들어갑니다. 그런가요? 그 다음에 아까 계약관리는 어디 들어가죠? 법률 쪽에 들어가요. 찾았죠, 그죠? 이건 거의 시험 문제의 기출문제 키워드예요. 얘는 무조건 떠요. 아시겠죠? 인력은 어디 들어가고? 경제, 계약, 법률 쪽이죠. 그러면 우리가 인력관리하고 계약관리가 바뀌었죠. 얘기 좀 해요. 그럼 인력은 어디 들어가고? 경제적. 계약은 법률 쪽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화재보험은 아까 보안관리 아시죠? 이건 맞아요. 보안관리가 이 안전대책이거든요. 그래서 화재보험 가입하는 것도 기술 쪽에 보안관리 들어갑니다. 이해 가셨나? 그 다음에 아까 제 프린트에 투자 영역과 관련된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건물 매입 매각이 있었죠. 이거 무슨 관리다? 자산관리입니다. 자산관리고 그 다음에 아까 주로 기술적 관리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었죠. 설비 외주 에너지 관리는 시설 관리 들어가죠. 그럼 우리가 2번하고
3번이 바뀌었죠. 그런가요? 자가관리는 아까 위탁관리 비해 보안관리 기밀유지 측면에서 더 유리하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혼합은 시설관리를 보통 위탁하겠죠. 문제가 발생 책임 소재가 명확, 불명확, 불명확. 요거 위주로 가져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됐으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좀만 쉬었다가 갈게요. 좀 쉬십시오.